지금 3시가 가까워졌는데요. 시장이 많이 폭락을 하고 있죠. 2분기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을 쭉 보시면은 이게 2분기 실적이 아주 양호한 종목들이거든요. 폭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효성중공업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알소프트 하나, 이것도 오늘 급등으로 시작해가지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같이 나왔던 종목.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장이 무너지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트레이딩 하면서 좋았던 거는 뭐냐, 수젠테 지금 굉장히 강하죠.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ED, 아티피셜 진단킷, 뭐 이런 종목들, 시젠, 그런 종목들 뿐이 없어요.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어떤 시장이냐면은 코스피 K200 지수인데 1.6%가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이게 투매라고 볼 수는 없고요. 큰 손들의 이익 실현 물량이고 자문사의 이익 실현 물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2400포인트 지지저항 공방으로 봤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분들, 밑에서 1600포인트, 1700포인트 가져온 분들, 그런 뭐 슈퍼개미 분들도 지금 이익 실현에 나선 거고요. 2400포인트가 지지받았다라고 하면은 더 가져갈 수도 있었는데, 이게 깨지면서 수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그게 개인의 4519억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마트 머니라고 볼 수 있어요. 3월달 폭락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돈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3.45%야.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5.44%의 신뢰 구간, 그걸 뚫고서 엄청난 과열이었어요. RSI도 지금 엄청난 과열, 지금 1250 정도 수준인데 이것도 프로그램을 맞춰놓거든요. 코스닥 우량주 150 차트에서 3.7%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1200포인트 정도까지 깰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탄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도 하락 추세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계속 쉼없이 오른 상황에서는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하락장이에요. 종목을 보시면은 제가 전일 이야기한 종목이 효성중공업, 컨택트 산업이 다시 언택트 산업으로 다시 전이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PR이고 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8%가 넘게 빠지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게 어떤 식으로 앞으로 될지 그동안 한번 경험을 했죠. 굉장히 놀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가 다시 확산한다. 그러면은 움직이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 이게 3월장하고 똑같거든요. 진단시약 내지는 백신주들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또 수익 실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키움증권 다 힘을 못 쓰죠. 4%가 넘게 하락하고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가 10%가 넘게 빠지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만 지수를 잡으면서 삼성전자는 0.62% 상승하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뭐 거의 폭락 수준이다. 펀더멘탈 투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지수가 지금 못 간다라고 하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2018년도와 2019년도 제 슈퍼 개미로 불리는 지인분 중에 손실을 좀 많이 봤거든요.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시장, 전체적인 시장. 이 시장에서 폭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실적주 보시면은 K150 차트인데 3.5%, 3.6%. 이게 누가 던지냐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던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익 실현 물량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잡은 분들이 지금 큰 손들, 자문사, 스마트머니, 슈퍼개미 이런 분들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분 5%를 보유하는 분들이 던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보다도 더 무서운 게 바로 슈퍼개미들, 스마트머니, 중소형주 중에서도 이익 실현을 하는 것들이 많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위험하지. 올라오기만 하면은 팔고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일반 슈퍼개미 대주주분들이 던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2400 지지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저 역시도 그래요. 지금 깨진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지지와 저항이 바뀌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죠.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동안에
얼토당토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개인들이 다 받아가지고 올렸잖아요. 증권사에 예탁금이 막 증가하면서 개미들이 들어오고 슈퍼 개미들이 싸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지금 이익 실현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주주 지분을 가진 분들이 지금 이익 실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많이 빠진다라고 해서 밑에서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JS&D 여기서부터 올라왔잖아요. 이 종목도 시간여행TV 같은 분들 이건 아니긴 하지만 지분 5%나 뭐 3% 보유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올라오면은 던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수익 실현을 지금 하는 주체고 보시면은 실적이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익 실현, 지수에 대한 이 정도 지수면은 본인 스스로가 이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전체 이익 실현으로 나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매도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올라간다 그래도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 그게 맞거든요. PR의 변동성을 통해 가지고 해지 펀드로 들어와서 먹고 사는 부분들인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해지가 안 돼요. 지금 엄청나게 올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슈퍼개미나 지분을 가진 입장에서는 불안불안하죠. 이 시장 지도를 보면 이게 이 코스닥 지도거든요. 균등 분할 보기로 보면은 빨간 게 안 보이잖아요. 빨갛거나 요런 색깔들 뭐 STO라든지 지엔코라든지 이 정도 되는 게 좀 시장에서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플러스 정도 나는 거고 나머지 파란빛 전부 안 좋은 거예요. 금일 시장은 완전히 최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코스피 역시도 균등 분할로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시젠 이게 다 언택트 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주거든요. 지금 빨간색 종목들 같은 경우 알서포트 이것도 언택트 산업이고요. 전체적으로 균등 분할로 보면은 완전 시장 엉망진창이죠. 지금 보시면은 이거 코스피는 더해요. 지금 몇 가지 종목 빼면은 코스피가 더 안 좋은 종목인데 지수는 삼성전자로 지금 맞추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2.45% 빠지는데 삼성전자를 뺀다라고 하면은 이거 역시도 코스닥과 뭐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답 없고 공매도가 가장 유리한 포지션이고요.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파생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맞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ETF 인버스 고점에서 이익 실현 물량 나올 때가 하락의 폭이 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팔고 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슈퍼개미나 다 똑같아요. 목표가에 도달했다라고 해서 수익 실현을 하면은 좋은데 너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쏠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관이나 외국인은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고 공매도로 활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줄이는 주체들 좀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저가의 물량을 많이 산 주체들이 지금은 이익 실현이 나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개인이 5,300억을 코스피에서 팔고 있는데 지수가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런 물량들이에요. 좀 2,400포인트 그 위에서 지지를 받느냐를 보다가 거기서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익 실현 물량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손절 물량도 있죠. 고점에서 엄청난 변동성이기 때문에 이럴 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고 시장을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조정이 그동안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95.44%의 이 구간들 원래는 여기서 일정 부분 맞으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죠. 일정 부분 좀 더 빠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면 기간 조정을 통해 가지고 시간으로 조금 쭉 늘리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상승 추세의 연장이긴 한데 만약에 저점을 잡아서 들어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기간 조정이 필요해서 매물 소화를 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요. 9월달 같은 경우 공매도가 재개되든지 아니면 그게 안 돼서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관은 차익 공매도를 좀 늘리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파생을 통해 가지고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아무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